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내일이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그리고 애플워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직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미리 써본 후기를 알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아이폰 13 프로도 1년 전부터 메인폰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4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아이폰 14에서 가장 기대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아이폰의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노치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할 수 없는, 근데 왜 포기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문 인식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치를 고집하는 애플의 자충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애플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뻔한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면서까지 새로운 UI를 출시를 했죠. 사실 작동 방식이나 구동되는 부드러움, 애니메이션의 최적화 이런 것들은 놀라운 수준은 맞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쓸만하죠. 예를 들면 영상을 볼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활용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간단한 조작은 길게 눌러 조작도 할 수 있죠. 서드파티 앱들도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멋진 UI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포장해도 펀치홀은 펀치홀이라는 겁니다. 사용 편의성은 높아질지언정 디스플레이 본연의 그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노치는 이렇게 TV를 볼 때 모서리 쪽에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어정쩡한 위치에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나 영화를 볼 때 1.85 대 1, 2.35 대 1 같은 가로 비율이 긴 컨텐츠들도 많죠. 그리고 최근 유튜브나 국내 드라마들을 보면 2대1 비율의 컨텐츠들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소비할 때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거슬리긴 해요. 특히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충분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기능, AOD죠. 2022년에 가장 놀라운 아이폰의 변화, AO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이 봤을 때는 아주 콧방귀 낄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만큼은 애플답게 아주 퀄리티 높은 AOD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밝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밝고 배경화면의 색감도 그대로 표현해줘서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죠. 감성적인 측면을 많이 자극을 합니다. 화면이 꺼진 게 맞나? 배터리 너무 많이 따는 게 아닌가? 버닝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AOD의 퀄리티는 높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딸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영상을 쇼츠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엄청 신경 쓰일 정도로 배터리가 빨리 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알람을 다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좋긴 해요. 그러니까 AOD 기능을 끌 정도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장점, 카메라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메인 카메라 하각이 24mm로 조금 더 넓어진 건 확실히 체감될 만큼 저는 좋았고요. 거기에 포토닉 엔진, 애플이 말한 것처럼 2배, 2.5배 이 정도까지 좋아진 건 아니지만 13 프로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저조도에서 노이즈 감소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더 커진 4800만 화소를 모두 활용하는 로우 촬영의 경우 DR도 훨씬 넓어졌고 노이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후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거기에 액션캠 모드도 화각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셀카봉을 들면 활용성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를 깜빡했다면 아이폰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장점,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이폰 13을 써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아직 고만고만하고 무게도 여전히 무겁죠. 거기에 디자인도 예쁘긴 하지만 더 커져버린 카메라를 생각하면 13 프로가 더 예쁘긴 합니다. A16 바이오닉도 훨씬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이폰을 노트북처럼 사용했다면 확 체감이 됐겠죠.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그냥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실생활에서는 체감이 안 되었고요. 앞서 말한 카메라만이 큰 장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 아이폰 13이 아닌 이전작들8이나 10, 11 이런 것들을 썼다면 아이폰 14 프로는 확실히 감동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 예약하시면 되고요. 가성비를 원한다,
그러면 13 프로를 저렴하게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여전히 무겁다는 겁니다. 뒷면에 강화유리 쓰면 훨씬 고급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옆면에 스틸로 쓰면 반짝거리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무겁다. 오케이, 인정. 하지만 13 프로보다 더 무거워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3g 그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13 프로나 14 프로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아픈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요. 근데 그걸 떠나서 경량화에 관심 없는 듯한 이 느낌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출시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충전 시스템이 여전히 라이트닝과 맥세이프, 애플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식당 가서 아이폰 충전기 있어요? 이렇게 따로 물어봐야 됩니까? 그냥 핸드폰 충전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오는 거예요? 환경보호 때문에 어댑터는 빼는 판국에 독자 규격을 써서 폐 전선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건 모르나 봐요. 그리고 얘들이 바꾸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돈 때문입니다. 애플이 인증해주는 액세서리 MFI 인증 아시죠? 그 인증 라이센서 비용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커넥터 하나당 4달러, 그리고 그 MFI 로고를 사용하는데 제품당 3,500달러,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어요. 애플이. 구매자들이 그 라이센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또 무선 충전 시스템도 애플의 맥세이프만 15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QI 방식 같은 경우는 7.5W까지만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애플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 이건 뭐 애플의 잘못은 아니고요. 미친 환율입니다. 제가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를 비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애플은 죄가 없다, 환율이 죄다. 뭐 굳이 누구의 탓을 한다면 뭐 푸틴, 코로나 이런 걸 탓할 수 있겠죠. 1년 전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살 때 150만 원이면 해결이 됐죠. 하지만 이번 14 프로는 미국에서 출시했을 땐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했지만 170만 원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아이폰 14 프로를 결론을 내자면 좀 애매한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거기에 4나노 공정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완벽한 4나노라고도 볼 수도 없고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3나노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성능이나 전성비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질 것 같습니다. 즉 참을 수 있다면 참아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주변에서 14 프로를 쓰는 걸 보면 매번 속이 쓰릴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사세요. 그렇게 나쁜 폰은 아닙니다. 그냥 환율, 타이밍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매해진 거지, 좋아진 카메라며 프로세서의 성능이며 현존하는 최고 스마트폰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고 맞으니까 그냥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걸 보시는 우리 브로들은 모두 14 프로 사전 예약 잘해서 카드 할인 이런 거 최대한 받아서 저렴하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에어팟 프로 2세대 애플워치 울트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